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국 사람들 지금은 사실은 싸워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싸워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냐 하면 비진리와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좌파와 싸워야 되고 종북주의 세력과 싸워야 되고 빨갱이와 싸워야 됩니다. 이제 오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초접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게 TV에서는 보수하고 진보의 싸움이다 그러면 아니요. 보수 진보 싸움이 아닙니다. 자유냐 아니면 공산주의여서 나라가 황폐화되고 무너지느냐의 싸움이지 결코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투표 결과를 지켜보면서 제가 전남에 산다는 게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전라남도에 산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왜냐하면 도대체 왜 아무리 김대중에게 속아 넘어가고 아무리 노무현에게 속아 넘어가고 이렇게 미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사실을 보지 못할 수가 있느냐, 왜 이리 진실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까? 너무나 폭탄할 일이에요. 정말 하루가 사실은 힘들더라고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창피하고 어떤 면에서는 경상도 사람들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 나라의 상황은 상상할 수 없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제 정교조가 서울시 교육감이나 교육을 잘 잡는 것은 다행히 되지 않아서 다행이었고, 그러면 도대체 이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 그런 거예요.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요,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헌법의 1조항은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 헌법을 부정합니다. 부정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낮은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가 주장했던 것은 문재인이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의 젊은 층 20대 30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한 게 뭐냐 그러면 낮은 연방제 통일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주장하는 것,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건 낮은 연방제 통일이에요. 도대체 그것이 뭔지, 이정희가 말하는 고려 연방제, 코리아 연방제가 뭔지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는 거예요. 봐보세요. 지금 낮은 연방제 통일은 누가 주장하는 거냐 그러면 북한 김정일이가 주장해왔던 거고 김일성이가 주장했던 거고 김정은이가 주장했던 거예요. 북한은 어떤 나라냐 그러면 저게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몇 개 남아있지만 뭐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요. 저건 전 세계에서 10대 종교 집단, 10대 사이비 집단으로 돼 있는 것이에요. 광신 집단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정치를 하고 사는 집단이 아니에요. 북한은 한 집안, 김정일이, 김정은이, 김일성이라는 한 집안을 위해서 2300만 명의 모든 고열을 지어 짜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우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그러한 김일성이가 항일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 때문에 있지도 않은 항일 독립운동에 상징하는 나무들을 수천 그루를 만들어 놓고
수천 그루 속에 글자를 새겨서 수천 그루에서 한 그루만 보호하는데도 수억 원을 1년에 들여요. 방탄유리로 다 싸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 많이 굶어 죽을 때는 300만 명이 굶어 죽었죠. 300만 명이.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햇볕 정책이라고 해서 김대중 정권 때 천문학적인 돈을 북한에다가 쏟아부어 줬어요. 그러면 그것이 북한 주민을 위한 거였으면 북한 주민 탈북자가 더 적어야 됩니다. 그러지요? 탈북자가 많다는 건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에 돈을 줄 때에 탈북자들은 더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돈을 주니까요. 그 돈을 가지고 북한은 무상의료 사회거든. 무상의료. 무상의료, 무상급식이란 말이에요. 무상급식. 무상의료와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이 뭘 주장하냐 그러면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공산주의. 북한의 무상의료는요. 북한의 병원은 그 자료를 다 교회 카페에 실어 놓았지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링겔병은 뭐예요? 맥주병 위에다가 지저분한 비닐 껍데기 씌워놓은 것이 그들의 링겔병 수준이에요. 무상의료를 한다는 것이지요. 무상급식? 무수한 나눠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김대중 정권 때 무수히 많은 돈을 북한에 주었을 때에 북한에 그래도 있는 장마당부터 시장 경제를 다 싸그리 몰수시키고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 북한의 공산당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김정일이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금 각 최소한에 주었던 자유까지도 완전히 다 몰수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급식으로.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최근 들어와서 이명박 대통령 때에 돈을 주지 않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상 배급인데 일하고 배급을 주는 건데 배급률이 이제 몇 프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유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를. 군인으로도 안 입고 도망가고 뛰쳐나가니까.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왕래를 해요. 1년에 200만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중국을. 휴대폰만 해도 수십만 명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휴대폰이 안 터지죠. 국경지대에 가면 터지는 거죠. 이게요, 이 한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공산주의하고요, 유럽 옛날에 동독이 가지고 있던 공산주의라든지 유럽에서는 사회주의 당과 민주주의 당이 함께 있어야 한 나라 안에. 그런데 그게 전혀 다른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지금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데요. 연방제가 뭐냐 그러면 그 첫째는 낮은 연방제를 주장해요. 낮은 연방제 나오면은 무슨 연방제가 있겠어요? 높은 연방제가 있어요. 낮은 연방제가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요. 헌법 1항, 2항, 3항, 1조, 2조, 3조에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무엇으로 규정하냐 그러면요. 한반도와 그 섬들까지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을 해요. 우리나라 헌법이 1조, 2조, 3조가요. 그런데 그 헌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문재인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은 정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빼앗긴 땅이거든요. 다시 수복해야 될 땅이고 전쟁 중이에요. 빼앗긴 땅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낮은 연방제는 뭐냐 하면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부고 걔도 정부고요. 그리고 이걸 한 국가라는 울타리 속에 넣겠다는 거예요. 한 국가라는. 그런데 둘이 북한과 남한이 도대체 일치가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동독과 서독이 가지고 있었던 견해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는 한 집안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2300만의 그런 이상한 이런 집단이고 하나는 민주주의를 추구하거든. 하나는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하나는 민주주의를 추구해요. 그런데 이것을
동일한 이런, 그래서 말하자면 연방정부를 만든 건데, 연방정부는 뭐냐? 미국이 연방정부 형태거든요. 연방정부면 한 국가 안에 지방, 남한도 정부 하나 인정해주고, 이게 한 국가 안에 두 정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한 국가 안에 두 정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땅은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뭐냐? 그럼 주한미군 철수예요. 한미 동맹 깨뜨리는 거고요. 주한미군 철수가 그것이 반드시 걸어가야 될 첫째 길이고, 두 번째는 국가보안법 폐지예요. 국가보안법은 왜 존재하냐 그러면 간첩, 빨갱이, 우리나라에 있는 정보를 북한에 누설하고 넘겨주는 것, 첩자 때문에, 간첩 때문에, 매국노 때문에 필요한 게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을 지키기 위한 법이 국가보안법이, 국가를 지키기 위한 법이 국가보안법이에요. 끊임없이 문재인이나 민주당이나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어요.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이제는 빨갱이 활동은 자유로워져요. 간첩 활동은 자유로워져요. 왜? 국가보안법이 그 사람들을 잡고 감시하고 조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하길래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말 속에가 뭐가 들어있는지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NLL을 이야기하면 NLL가 영토 주권인데 그것을 포기하는 발언들을 우리 면적 영토까지도 자유롭게 넘겨주겠다는 것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왜 이해하지 못하고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주장하는데요. 지금 중국은 엊그저께 국경에다가 30만 명의 지금 중국군을 배치했고, 군함 배치했고, 핵 잠수함, 그 다음에 비행기 다 배치했어요. 말하자면 일이 터지면 북한의 편에 서서 30만 명의 중국군이 앞장서서 같이 밀고 내려오겠다는 건데, 지금 할 일 없이 쇼하려고 30만과 모든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킵니까?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한 가족이 서울 여행 가려면 돈 적게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지요. 30만 명을 국경에다가 배치시키는 것이 그 장난처럼 보입니까? 그게? 미군 철수하면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현재 일본 쪽에 좀 주둔해 있고 미국에 주둔해 있고 일어나지만 전쟁은 단기전입니다. 일주일, 2주일 안에 끝장 나버려요. 다시 미군이 협력으로 들어온다 그래도 그때 이미 중국군 밀고 들어오고요. 군사력에 있어서는 북한하고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해군력도 우리가 훨씬 떨어지고 공군력도 훨씬 떨어지고 육군력도 훨씬 떨어지고요. 심지어 실탄도 우리는 일주일 쏘면 실탄 없어요. 식량요? 실제로 우리가 식량 지원을 북한이 한다 그러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쟁을 위한 물자, 쌀이나 식량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풀지 않을 뿐이지요. 전쟁 물자로 비축해서. 낮은 연방제 통일은 휴전선 38선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일 국가로서 투표하고 선거해서 두 정부 속에 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세우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은 이 주권적인 한 나라에서 없어져라는 것이에요. 정체성은 없어요. 정체성은 말하자면 지금 북한이 추구하는 공산주의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서로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말이 되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낮은 연방제 주장하는 투표도 그런 거예요. 북한은 투표율이 거의 100% 가까이 나오거든요. 97%. 그리고 거기는 2,300만이고 우리는 5,000만이죠. 그걸 감안해서 투표를 한 표 한 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계산으로 4표, 4표, 뭐 아니 2표, 2표를 행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투표율이 70% 정도지요. 투표하면 무조건 북한에서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낮은 연방제에서 추구하는 거거든요. 낮은 연방제를 실현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공약이. 그러면 대한민국 땅을
공산화 시키겠다는 공약이거든요. 저야 대학 다닐 때 지금의 정교조가 활동하는 초기였으니까 정교조가 내걸고 있는 타이틀은 뭐냐 그러면 참교육이에요. 참교육. 참된 교육을 하겠다고. 저도 사범대 출신이니까 참교육 뺏지 달고 저도 같이 데모했다니까요. 걔들의 주장이 맞는 줄 알고. 저도 한 2년을 데모했어요. 제가 있는 사범대와는 특별히 데모하고 연구한데 지금 과기 때문에 데모 1년 이상은 했어요. 저도. 걔들의 동조해서 무엇인지를 모르고 철없을 때 과 안에가 종북주의와 좌파, 공산당에 영향받은 서클들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요. 그 서클들 멤버들과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상대방이 누가 오는가 예배당 가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서로 응답받자고 크리스찬 이 빨갱이 되는 선배를 데리고 예배당 가서 같이 묻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둘 다 응답 못 받고 왔지만. 같이 데모도 하고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해보니까 걔네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이 좌파가 종북주의가 주장하는 게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의 젊은 세대가 모르고 나이 든 세대도 이제 몰라요. 물론 우리 동네는 전라도는 광주는 늙은 세대고 젊은 세대고 간에 다 몰라요. 다 무지몽매해요. 무엇이 진실인지 단지 그냥 피해의식만 있는 것 같아요. 피해의식. 피해의식하고 내 자식들 목숨하고 바꿀 거냐 그 말이에요. 내 자식들의 장래하고 바꿀 거냐 그 말이에요. 한순간만 잘못하면 전쟁이 터지고 몰살되는데 한 1000만 2000만 죽는 건 일도 아닌데 그 일을 풍전중화처럼 두고 이 사람들은 넋이 어떻게 나갔는지 몰라도 도대체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가족들 다 정신 차리게 다 만드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 다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요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침묵했던 보수 시대가 아니에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공산화가 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지키느냐의 문제예요. 탈북자들이 다 내려와서 이구동성으로 제발 당신들 우리나라에 돈 좀 보내지 말라 그래요. 탈북자들이요. 당신들이 돈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는 강제수용소도 잡혀가고 더 비참하고 더 고문을 당하니까 제발 한국 사람들 우리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북한에 돈 좀 보내지 말라 그래요. 탈북자들이요. 탈북자들이. 왜? 남한에서 보내는 돈이 대한민국에서 보내는 돈이 북한 주민에게 1대1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2,300만 원을 보내면 2,300만의 주민에 한 사람당 1원씩 돈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김정은에게 그 돈이 다 가요. 다 가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돈으로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재인이가 주장한 건 뭐냐 그러면요. 아무 이유 없고 까닭 없이 무상 지원이에요. 북한에.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무상 지원이에요. 아니 선거 유세하고 선거 방송하면서 그거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북한의 무상 지원. 도대체 그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북한에 우리가 돈 주면 그걸로 뭐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북한의 인민들을 먹여 살려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데요? 무슨 나라가 북한인데요? 전쟁만 하기 위해서 준비해왔던 나라인데요. 60년을 전쟁만 위해서 살아왔던 나라가 북한 정권인데 돈이 주어지면 그걸로 물자를 만들고 전쟁 무기를 만들지요. 이번에 같이 로켓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쏴죠. 도대체 저 미사일 만들 돈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첫째 바탕이 되는 건 우리가 줬던 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돈을 충분히 주니까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회칙했냐 그러면 김정은이가 몇 년 전에 화폐 개혁을 했어요. 화폐 개혁이라고요.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서 가지고 모은 돈들을
다 끌어모아 버린 거예요. 이게 돈 가져와, 너희들. 돈 가져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새로 화폐를 발행하니까 그 돈은 휴지 조각 되니까 돈 신고해. 돈 바꿔줄 테니까. 돈을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어버려요. 왜요? 니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중국가 다니면서 보따리 장사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먹고 살았거든요. 북한에서 무상급식이 못 해주게 되니까.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비축했어요. 그 돈을 싸그리 화폐 개혁을 통해서 몰수해가지고 그 돈을 바탕해서 미사일 만든 거지요. 그리고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나만 너희들 돈 내놔라는 것이요. 천안함요. 천안함 북한 잠수함이 와서 폭파시켰잖아요. 어뢰 발사해가지고. 그러면 중립국들 부르고, 그죠? 전 세계 과학자들 불러가지고 이것이 무슨 일인가 조사하라 그랬어요. 에? 우리나라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전문가들이 와서 이것은 북한의 어뢰다. 그리고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 사람들이 무슨 뇌물을 받아먹어서 요즘 세상에 거짓말을 해요. 북한 어뢰다 그랬고, 북한에서도 그 자료들은 다 그렇게 나왔어요. 북한의 천안함을 격추시킨 잠수함 함장이나 간판장이나 총 3명이 훈장을 받았는데요. 총 3명이 영웅 칭호를 받고 훈장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함장이고 부함장이고, 그다음 함장, 기관장, 간판장인가 뭐 이렇게 3명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연루된 이야기까지도 다 탈북자들이 연관되니까 가지고 나오고 자료가 있고 알게 되었어요. 이미 다 북한은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러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뭐냐 그러면 천안함 침몰했다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천안함 침몰했다고. 박근혜 씨는 천안함이 격침됐다 그랬고 문재인은 침몰했다 그랬잖아요. 침몰했다고. 스스로 그냥 안에서 뭐 관리를 못해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거짓 선전하고 학습 선전하잖아요. 누구 입장에서요? 북한 대변인인 거, 북한 대변인. 나는 문재인이가 돼도 이제 싸울 거예요. 싸울 거예요.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건 단지 그냥 단순하게 뭐 이념 가지고 왜 그 이념 이건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동독과 서독의 문제도 아니고 유럽에서 있는 이념 분쟁이 아니에요. 도대체 북한이 어떤 종족들인지, 북한의 공산당이 도대체 무엇인지, 김정은이가 무엇인지를 도대체 이해를 못해. 강제 수용소에 100만씩이나 죽여버리고 고문에 죽여버리고 지금도 수십만 명을 강제 수용소에 잡아놓고 말 안 들으면 기분 나쁘면 총살 다 시켜버리는 그 정권이 무엇인지를 기억을 못하고 알지 못하면 이 인터넷 세상에서 정보화 세상에서 어쩌자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그리고 그 정권에 남한 땅을 넘겨주자는 이야기인데 뭘 통해서요?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서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서요. 한미 동맹을 무너뜨린 걸 통해서요. 사실은 올해 2012년에 작전권을 우리가 받기로 했었어요. 군사작전권이에요.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 지휘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기로 했어요. 누가 그걸 체결했냐고 노무현이가 했지요. 그러면 봐보세요. 미국이 한국에 주둔을 하려면 미국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미국 입장에서 발 빼고 싶어요. 발 빼고 싶어요. 철수를 계속 주장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철수됐어요. 미군이 있는 건 전쟁 억제력이거든요. 왜 자기 병사들이 죽으면 전쟁해야 되니까. 그러면 작전권을 이제 우리가 12년에 받기로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명박 대통령이 2015년을 미뤘어요. 2015년으로. 작전권을 아직은 너희들이 가져라.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져야 되죠? 미국이 책임져야 되죠? 전쟁을 통솔해야 되잖아요. 작전권을 우리가 가지면 미국은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는 협조 안 해요. 요청해도 타이밍이 늦어버리고 시간이 늦어버려요. 그리고 미국의 그 전쟁 억제력, 미국의 군사력으로 사실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좌파 정권, 진보 정권이라 그러는 거죠. 그것이 5년, 10년을 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이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 반역자거든요. 국가 반역자가 대통령 선거 후보 나왔는데 반표가 나오는 거예요. 반표가 국가에.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절반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문제는 그러면 우리 가족, 내 가족, 내 형제는요? 내 가족, 내 형제는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단지 그냥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한 1000만, 2000만 죽어봐야 되는가요? 그래서 비참한 형국의 길을 한번 걸어가 봐야 되는가요? 최소한 기독교인이라면, 신자라면 봐보세요. 문재인이가 이야기하는 것과 이 박근혜 씨가 이야기하는 게 차이가 도대체 뭐냐고 최소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은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그럽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그럽니다. 지가 그러면 최소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신자라면 진보냐 아니면 보수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람이라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법안을 입법하려고 그러고 추진하려는 사람의 편에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가 최소한의 신앙 양심과 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증오하는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동성애 합법 법안을 추진합니다. 그게 공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성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했는데 합법화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서 있는 자리가 누구 자리냐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이 기독교인이 자기가 찍는 표가 도대체 무슨 편지를 모르는 것이 이건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단지 그냥 진보냐 자유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점점 진보라는 이름 속에서 공산당의 세력이 갈수록 힘을 얻어가고 그리고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켜 왔어요.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켜 왔어요. 이제 조만간은 최근에는 이제 몇 년 전에는 공무원은 전도도 못하게 됐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요 교단에서 예수님 전하면요 바로 징계 먹고 잘립니다. 진작 몇 년 전에 그렇게 됐어요. 진작 몇 년 전에 그렇게 됐다니까요. 공적으로 이제 전도를 못하게 점점 됐어요. 이 땅의 교육의 중심은 교육의 출발과 중심은요 기독교 학교예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고 이 대한민국 미개한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어요. 일제시대 때. 그리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걸 종교사학이라고 그래요. 미션 스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문재인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미션 스쿨을 폐지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왜 너희들은 미션 스쿨 너희들은 전도하냐? 왜 너희들은 거기서 예배드리느냐? 인정할 수 없다는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당했고 사냥당해 왔어요. 그게 문재인이가 추구했던 거고 통합민주당이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이 추구했던 거거든요. 종교사학법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미션스쿨을 예배드리는 학교를 기도하는 학교를 무너뜨려 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절반 이상 성공했어요. 법도 이미 그렇게 많이 개정해 버렸고 최후 정도만 남았어요. 최후 정도만. 그것도 공약에서 끝장내버리겠다 그랬죠. 그게 세 번째 토론에서 말했던 거거든요. 세 번째 토론에서 종교사학 건들고 이야기했잖아요. 기초 지식이 없고 모르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기독교에 심각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건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지지하는 표를 찍는다? 이제는 싸워야 될 때입니다. 제가 택시를 타면, 저야 차가 없으니까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죠.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사들이 빈번하게 진보를 편들고 공산주의를 편들고 그리고 보수를 공격합니다. 욕설까지 하면서 공격해요. 저도 엊그저께 택시 타면 택시기사하고 싸웠어요. 정신 나갔느냐 당신. 왜냐하면 박근혜 씨를 지지하는 사람을 놓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하지 말아라 당신. 나도 박근혜 씨를 지지하는데 왜 욕하느냐 당신. 이게요, 단지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다 오류도 있고 다 허물투성이 문제가 있어요. 봐보세요. 공산정권은요, 오늘 이 말 했잖아요. 내일은 손바닥 뒤집고 바꿔버려요. 그 나라는 법이 없어요. 그 나라는 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최근에 별 4개짜리인가 이런 사람도 숙청시켰는 거 아시죠? 몇십 년 동안 자기 공산당을 위해 공헌했던 사람도 숙청시켜버리잖아요, 그냥. 왜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북한 군대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한 군대는 주머니를 따로 차고 있어요. 돈이 들어오는 돈 주머니가 또 있어요. 그걸 최근에 김정은이가 회수를 했어요. 누가 법이니까요? 자기가 법이니까. 그러니까 군부하고 마찰이 생겼어요. 그 군부의 수장을 갈아치워버리고 숙청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 돈 주머니를 다 빼앗았으니까. 이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그런다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이 종북주의 세력은 자기 눈에 들보, 대들보 기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작은 이런 흠집들을 잡아내고 티를 잡아내 뽑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들보가 없고 네 눈엔 티만 있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정말 종북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내거는 것은 인민을 위하여 인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권 인민이에요. 정의가 실현되게 하자. 정의는 누구 정의입니까? 자기 정의예요. 그러면 인민 인권을 주장하면 2300만을 위해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야죠. 전 세계가 북한 인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고 학대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했고,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북한 인권법을 추진하는데 한국의 진보라는 이름의 사람들은 북한 인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북한 인권법을 끊임없이 막아요. 그리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북한 정권 밑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무현 그 양반 살아있을 때 북한에서 탈북해 오면 보냈잖아요. 다시 보낸 거 모르세요? 다 덮어버리고 숨겨버리니까 모르죠. 탈북해 오면 보냈어. 그러면 북한 정권은 어떤 정권입니까? 탈북하면 잡아다가 뭐합니까? 강제수용소에 집어넣으니까 송살시켜버리죠. 고문해서 죽여버리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민 가면 그 사람 잡아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 나라가 싫다고 이민 갈 수 있잖아요. 필리핀에 갈 수도 있고 미국 갈 수 있잖아요. 영주권 따고 갈 수 있잖아요. 북한은요, 그거 잡아내려고 중국에다가 특수 이런 요원들을 파견했어요. 북한의 자기 요원들 중국 속에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사냥하고 다니고 있어요. 사냥하고 탈북자들을 잡아와가지고 고문해 죽이고 강제수용소에 집어넣어 죽이고, 그 북한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문과 아픔과 눈물이 뭔지를 모르고 그들의 인권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런 사람 목숨도 아닌 개 목숨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 찬성하지 않아요. 왜? 누구 입장이니까요? 김정일이 입장이거든요. 김정은이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진짜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정은이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옹호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평도에 포격이 떨어지고 연평도가 공격을 받았을 때에 진보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도 너희들이 북한에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을 당한 게 아니냐. 돈만 줬으면 왜 공격당하느냐. 말이 장난이에요? 그러면 강도가 오면 다 줘야 되고, 도둑놈이 오면 다 줘야 되고, 협박하면 다 줘야 돼요? 우리가 주장한 것은
평화적으로 살자. 그러니 너희들 핵개발 중지해라. 핵개발 중지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랬잖아요. 핵개발 중지하지 않았잖아요. 계속 핵을 뭐라고 만들어요? 핵이라는 무기가 강화되고 다 핵은 보통 북한이 3기에서 5기가 지금 만들어져서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자료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핵이 이제 초급 수준이기 때문에 수준이 조금 더 많으면 미국하고도 대항해 싸웁니다. 그러면 미국 자국에 핵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요, 미국은 발 뺍니다. 왜? 니 죽고 나 죽기니까. 왜 미사일 기술, 로켓 기술을 만듭니까? 우리가 충분히 핵을 거기에 실어가지고 너희 미국 영토에, 본토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입증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못합니다. 미국도 손을 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이번에 로켓을 쏘냐면 미국을 공격하려면 미사일로는 공격이 안 돼요. 사실은 미사일을 이렇게 가면 걔네들은 미국 쪽에서는 수없이 함대가 떠가지고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 다 격추되잖아요. 근데 미국 땅을 공격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로켓이에요. 쏘아 올리면 지구는 자전거 공전을 하잖아요. 올려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못 맞거든요.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는 건 막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나라가 태평양을 건너 날아가는 건 격추가 되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로켓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로켓으로 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보통 믿는 사람들은요, 참는다 그러고요, 용서한다 그러고요, 덮는다 그래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다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건 한 면일 뿐이에요. 한 면. 미국에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어서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남북 전쟁이 붙었어요. 미국이라는 기독교국 안에서도 흑인을 노예로 삼는 사람들과 흑인을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북군, 흑인을 노예로 삼는 남군이, 한 동포가, 한 민족이, 물론 이제 그 나라는 다민족 국가지만 치열하게 같이 피를 흘리고 싸웠어요. 기도하는 대통령인 링컨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북군이 이기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노예는 해방됐습니다. 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더 중대한 일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것, 북한에 있는 공산당에 압제되어 있는 사람들 해방시키는 것, 과연 미국의 노예들이 지금 북한 사람들 주민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과연 나았을까요? 누가 더 과연 나았을까요? 최소한은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어가지고 100만씩 학살하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수십만 명씩 집어넣어서 고통 죽이고 고문하고, 여자가 임신하면 얼마나 비참하게 행한지 아세요? 그 사진이나 자료 다 있으니까 교회 카페 들어가서 봐보세요. 도대체 무슨 고문하고 하고 있는지. 걔네들이 하고 있는 법을 싹 있으니까 좀 봐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반드시 저나 여러분은 싸워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분명히 이런 이 공산화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과 가족끼리 싸울 겁니다. 이념전쟁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총 들고 싸워야지요. 내 가족 하나 죽이고 다른 사람 10명을 살릴 수 있다면 해야지요. 해야지. 왜 안 합니까? 해야지요. 그래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진보라는 이름 속에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살았어요. 보수라는 이름 속에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은 침묵했어요. 침묵했어요. 말하면 이 진보라는 사람들이 미쳐서 광고를 하고 날뛰니까. 하지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혼도 불사해야 됩니다. 목숨도 불사해야 됩니다. 전쟁도 불사해야 됩니다. 아니, 싸움이 없이 어떻게 자유를 누린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팔레스틴을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안 싸웠습니까? 자유를 위해 안 싸웠습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 이 성령 충만한 다윗이 안 싸웠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전쟁의 신으로 성령 역사하셔서 내 팔을 당겨 활을 쏘게 하고 나를 가리켜 싸움을 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시편에 많이 나왔습니까? 싸워야지요.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 종북주의와 싸우고 좌파와 싸우고 공산당 세력과 싸워야 할 때입니다. 이제 20대, 30대는 공산주의 사상의 심시대에 넘어갔습니다. 곧 전쟁은 터질 겁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도 적과 통일이 그냥 될 겁니다. 지금 흘러가는 추세로 그렇다냐, 흘러가는 추세로 뭐 거창한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넋이 나가고 속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선거를 겪으면서 그냥 우리 동네 여수에서 창피해서 경남으로 이사가고 싶어요. 이사가고 싶어요. 이 땅이 싫어요. 아마 전쟁이 일어나서 얘네들이 잠수정하고 아니면 무장 침투선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쪽에서 들어오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수 반란 사건처럼 환영합니다. 그리고 열어줄 것 같아요. 대문 활짝 열어줄 것 같아요. 넋이 나간 사람들, 골이 빠진 사람들 반드시 이번 선거의 결과가 어찌 되든지 간에 좋게 나오면 좋지만 그렇게 나와도 앞으로 다음 선거가 5년이고 5년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최소한 내 가족, 최소한 내 친척, 내가 아는 사람들 간에는 반드시 싸워서 얼마나 공산 정권이 무섭고 북한의 실상이 어찌됐고 그리고 북한의 인권이 어찌됐는지 이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번에 문재인이 통일 특보에 임수정이가 끼어있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친구. 걔가 뭐라 그래? 탈북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배신자 반역자라고 그랬죠. 반역자 돌아가라 그래. 돌아가라고. 북한 땅에 돌아가라 그랬어요. 반역자라고. 아니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 그래서 새터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탈북자를.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반역의 배신자라고요? 이정희는 이번에 TV 토론회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남측 정부, 남한 정부라 그랬던가요? 왜요? 자기 마음은 어디에 있으니까요? 북한 땅에 있거든요. 북한 땅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계속 추종하고 추구합니다. 이 나라의 자유가 이제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별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요, 이 좋은 자유를,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주신 자유를 많이 못 누릴 겁니다. 가족 친척들 전쟁이 일어나면 무수히 죽어가야 할 겁니다. 아니 지금 상황으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우리는 안일하게 있어서 단지 이념의 문제다. 아니 유럽이라면 괜찮아요. 유럽이라면. 유럽은 사회당이 정권을 장악해도 문제 없다니까요. 왜요? 그 사회당은 단지 진보 중에서 진보도 종류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요. 공산당을 추종하는 이 극단적인 진보하고 순수하게 가난한 사람들, 서민의 편에 서는 진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산당 진보인데, 빨갱이 진보인데 서민을 위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저 인두꺼비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하고 위선을 떨고 있어요. 대부분 넘어가는 거죠. 노조에 침투해서 노조를 장악합니다. 금속노조, 이제 강성노조부터 시작해서 장악해서 노동운동 추동합니다. 왜 20대, 30대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 넘어갔고 속아 넘어갔느냐? 교육계가 장악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계가 정교조에 장악됐지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은 정교조 하나가 됐잖아요. 이수와 하나 돼가지고. 정교조가 뭐 가르치는 줄 아세요? 정교조는요, 미군이 앞잡이 되어서 남한과 함께 6.25 때 북한을 침공했다. 수업 시간에 그거 가르칩니다. 그거 가르친 지 얼마 됐냐고요? 30년 됐어요. 30년이요. 우리 자녀들 애들 학교에 보내놓으니까 그렇게 가르쳐 왔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교육 받으면 지금 무슨 세대입니까? 20대, 30대, 40대 세대 아닙니까? 40대 세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역사 선생님들은 다 정교조가 장하겠어요. 정교조가요? 뭘 장하게? 역사 선생들, 국사 선생들. 그래가지고 그 정교조 선생이 끊임없이 수업 시간 되면 역사 날조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했던 일은 기독교 공격, 교회 공격. 왜? 공산당은 적그리스도고요. 공산당이 추구하는 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공산당이 먼저 공격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건 역사로 증명되어 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난 신자다, 나 예수 믿는다, 나 예배드린다, 나 목사다, 나 전도사다 그러면서 공산당을 추종하고 한국에 있는 진보라는 껍질을 뒤집어 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것은 그건 마귀 편에 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그래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불법은 북한이거든요. 지금 북한 정권은 불법이에요. 불법 중에서 아주 악랄한 불법이에요. 악랄한 불법. 법이 없잖아요. 김정은이 집안 자체, 자기 자체가 법이에요. 최고의 법이에요.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사람은 마음대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강제 수용소에서 죽인 사람은 100만 명이에요. 굶어 죽인 사람은 300만이고 아까 400만을 죽이고 갔어요. 그 친구는 지옥에 있겠지만 자기가 법이에요. 불법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롭게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 불법과는 함께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함께할 수 없다.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마귀예요. 마귀. 귀신이고 마귀예요. 그리스도와 어찌 마귀와 조화가 어찌 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이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북한의 공산정권과 자유민주주의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전쟁밖에 없어요.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예요. 화합될 수 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근다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포기하겠어요?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적화통일 우리가 하나 되려면 걔네들이 포기하든지 우리가 포기하든지 해야 되죠. 그런데 걔네들은 다 똘똘 뭉쳐서 북한 정권에 의해서 신여노릇을 그대로 하고 우리는 이제 절반이 넘어갔잖아요. 절반이 넘어갔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곧 넘겨주는 것만 남았죠. 젊은 애들은 좋아하죠. 어떤 후보가 뭐 군복무를 16개월, 18개월로 줄여준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은 뭐라고 말했냐면 가고 싶은 사람만 가고 가고 싶은 사람 군대 가고 안 가고 싶은 사람 안 가도 된다. 누가 저한테는 그래도 저도 안 갈래요. 제가 다시 20살, 22살로 돌아가서 군대를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라고 하면 아니 도대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젊은 세대가 누가 군대 가겠어요? 이 나라는요. 북한이 그렇게 좋은 정권이었으면 6.25도 안 일어났겠지요. 그 며칠 만에 낙동강까지 밀고 들어오고 며칠 지나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벌산 끝머리까지 들어왔어요. 그거 아세요 그거? 1950년대에 이까지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벌산 저 끝에까지. 나중에 벌산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그냥 순식간에 들어와 버렸어요. 다 걸어 들어온 거고 차도 별로 이용 안 했을 텐데 얼마나 빨리 내려와 버려요. 신속하게. 근데 그것이 우리가 공격한 것이다고요. 북한을. 우리가 공격했으면 우리가 그냥 밀렸겠어요? 우리가 공격해놓고 그날에 모내기 보내고 일 보내고 휴가 보냈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문제는 20대 30대는 그렇게 세뇌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역사 왜곡을 가르침받았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은 공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존하지 않으려면 내가 벨리알로 마귀에게 넘어가든지 아니면 지키든지 지키려면 싸워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유혈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역사 이래로 싸웠습니다. 역사 이래로 싸우고 전쟁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전쟁,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쟁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반드시. 전쟁을 억제하고 그렇게 전쟁하지 않으려면 총칼 든 전쟁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서 전쟁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전쟁해서 여론을 바꿔놔야지만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놔야지만이 총칼 드는 전쟁으로 안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론이 이 상태로 흘러가면 총칼 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총칼 든 전쟁을 하면, 우리 동네 여순 반란 사건 유명하잖아요. 아마 무수하게 많은 공산 사람들이 일었을 거예요. 알죠? 전에 우리 이사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자리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세요? 공산당 빨갱이들 삶 학살했던 자리거든요. 그 건물 세웠던 그 자리가요, 여순 반란 사건 때 사람들 끌어다가 학살해 죽인 자리가 여수에서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서초등학교예요. 그 다음에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그 건물 지금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공산당 빨갱이들이 사람들, 시민들 잡아다가 부르주아니 해서 학살해 죽인 자리예요. 그런 자리가 몇 군데 있죠? 만성내나 가는 길에.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비참한 일이. 저도 우리 교회 카페나 통해서 종북주의하고 싸우고 좌파에 대해서 글을 실어놓으니까, 또 기본적으로 목사는 첫째 죽여야 될 1순위 대상이거든요. 목사는 공산당이 내려오면 첫 번째 죽여야 될 대상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신자들, 목사와 신자들, 그리고 이제 다 정보가 있으니까 자기들에게 대항했다는 건 알겠죠. 살려면 싸워야지요. 문제는 가족 속에서 그 편이 있다는 것이 문제죠. 이제 우리가 설득시켜 놓지 않으면,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 놓지 않으면 가족끼리 총칼을 겨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죽어줄 수는 없잖아요. 내 한 몸 죽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2세대, 3세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나라에 계속 태어나는 사람들은 자유 없이 태어나야 되는가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라고 어린아이들 공산당에 넘어가야 되는가요? 그 지키려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반드시 총으로, 칼로, 폭탄으로, 미사일로 쏘는 전쟁 전에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해야 돼요. 공부도 하시고 이번에 그 서경석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데모했고, 옛날에 이런 그 정교조 부터 시작해서 공산주의 사상이 심취했던 분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시고,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책을 얍실한 걸, 정교조의 문제점이나 이게 얼마나 공산주의 사상인지부터 시작해서 책을 얍실한 걸 내셔서 제가 주문했어요. 나중에 한 곳씩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그래서 도대체 적이 누군지 놔두면 내 가족, 내 자식도, 내 부모, 형제도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인데요. 우리 촛불 시위 일어났지요? 촛불 시위가 왜 일어났어요? 식탁에가 무슨 소가 올라올 수 있다고요? 광우병 걸린 소가 올라올 수 있다고 촛불 시위 일어났잖아요. 미쳐서 광우 보고 날뛰었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식탁에가 광우병 걸린 소가 올라오는 확률이 0.0000 몇 프로예요. 에? 그러면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쪽팔리고 창피하다는 것은 미국 사람한테, 캐나다 사람한테 창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요, 얼마나 깨끗한지 아세요? 얼마나 저 푸른 초원인 줄 아세요?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소 같은 건 방목이기 때문에 얼마나 깨끗한지 아냐 그 말이에요. 솔직한 이야기, 우리나라 창피하잖아요. 조류 인플루엔자 얼마나 무수히 많이 짐승들 지금도 썩은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해. 작은 데다가 닭장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세요? 우리 애양원 가시면 얼마나 돼지 더럽고 돼지 그 똥냄새 다 맡고 한번 가보셔야죠. 얼마나 더럽게 키우고 병기 드글드글한지 아세요? 우리가 키우는 소, 돼지가 1000배, 10,000배가 더 더럽거든요. 1000배, 10,000배가.
짓똥구른지는 모르고 그건 우리 식탁에 올려서 계속 먹으면서 그래가지고 공산당 정권에 속아서 애들까지 들쳐업고 촛불 시위를 했어요. 에? 그래가지고 미쳐가지고 날뛰었죠. 근데 실제로 조금 있다가요, 촛불 시위 끝나고 무슨 일 벌어진지 아세요? 멜라민 사태라는 게 벌어졌어요. 멜라민 사태. 멜라민 사태는 우리 자녀들이 불량식품을 먹었는데 거기에 독극물이 들어가 있는 건 멜라민이라는, 그걸 먹고 있는 것이 밝혀졌어요. 지금 광우병 걸린 소가 식탁에 올라오는 것은 0.0000 몇 프로예요. 안 일어난 일이고 그런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내 자식들이 멜라민이라는 독극물을 먹고 있는 것은 촛불 시위보다 1000배는 더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요? 그거 가지고는 여론을 종북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키기가 어려웠거든요. 그거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촛불에 열광했던 사람은 많은 목사들이 미쳤어요. 정말 많은 목사들이 미쳤습니다. 미쳤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나라는 목사님들 교회 교단이 모인 단체가 가장 큰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요 한기총이라는 단체하고요, 그 다음에는 NCCK라는 단체가 있어요. 가장 많은 교회, 교단, 교파가 모인 두 개의 기독교 단체. 그 중에서 NCCK는 노무현이가 죽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살해 죽으니까, 노무현이가 떨어져 죽은 부엉이 바위의 핏자국이 예수님의 핏자국과 같다 하고 기도했어요. 자살한 사람의 피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와 똑같아요? 그러면서 정부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했어요. 그것이 NCCK라는 무수히 많은 목회자들, 교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투쟁하고 싸웠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러니 많은 목사들이 미쳤다 그러는 거죠. 물론 그들이 또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을 추구해요.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걸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목사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제가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 믿어요? 가서 집안에가 도 닦고 숟가락 닦고 있지. 근데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뭐가 차려졌어요? 분향소가 차려졌죠. 분향소가 뭔지 아세요 도대체? 분향소는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거든요. 과거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심판받았습니까? 그 산당 우상 제사 때문에 심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다 쓸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 뭐 했어요? 노무현이라는 사람 하나 죽으니까 분향소 다 차려서 거기에 다 절하러 다녔죠. 어떤 데는요, 어떤 교회 목사들은 앞장서가 자기 교회에다가도 분향 절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뭐 기리는 거 뭐 그런 걸 차려놓고 그랬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 믿는 사람이 분향소에 간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해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가면 대대로 저주를 받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분향소 가가지고 그게 엎드려요? 썩을 놈들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노무현이 앞자리가 이제는 대통령 후보가에 나와서 절반의 표를 얻지요. 이길런지 질런지는 모르죠. 그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뒤집어 엎든지 싸울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론 법의 테두리겠지만. 왜요? 문재인이가 주장하는 헌법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헌법에 비추는 걔는 반역자인데 왜 안 싸워요? 내가 합법이고 걔는 불법이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을 무너뜨리는 건데 왜 안 싸워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도서지역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북 땅은 북한 거고 요 거만 우리 거다라고 헌법을 어기는 건데 그 헌법은 바꿀 수 없는 조항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거든요. 그건 헌법을 개헌하는 데 포함되는 조항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1조, 2조, 3조 헌법. 그걸 부정하는 것이 공산주의 세력, 좌파라고 하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주장이에요. 왜? 그래야지 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무너뜨리고 그리고 낮은 연방제라는 걸 통해서 담을 허물고 휴전선을 허물고 그리고 이제 투표하고 하나 돼가지고 하나의 단일 국가를 만들자는 거죠. 정교조가 학교에서 애들한테 뭐 가르친 줄 아세요?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건 너무 좋다고 가르쳐요. 너무 좋다고. 왜? 그것이 곧 우리의 핵이 될 테니까.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은 우리의 핵이 될 테니까 너무 좋다고 가르쳐요. 학교에서요. 초등학교 아이 데리고 중학교 아이들 데리고요. 그게 다 자료 나왔잖아요. 그게. 제가 우리 교회 카페에 다 올려놨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그 사람들이 조직을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세우려고 했던 게 지금 문재인이었어요. 그 사람을 세워서 교육계를 그렇게 바꾸겠다는 거죠. 뭐 어찌 돼요? 대한민국에 장래는 없어요. 대한민국은 다시 반공교육 시작해야 됩니다. 반공교육 철저히 시작해야 돼요.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시작해야 돼요. 이제 보수라는 이름으로 침묵하는 때는 지났어요. 그렇게 하면 같이 죽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죽어요. 반드시 이야기하시고 싸우셔야 돼요. 이야기하고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바꿔놓고 설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복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는 절대 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소수의 목숨을 거는 사람 빼놓고는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공산화가 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고 순교할 것이고 전쟁을 통해 죽어나갈 것이고 학살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갈 거예요. 목숨에 관한 문제예요. 이 상태에서는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부분도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왜? 주권들이 다 자기에게 있으니까. 지금 이번에 투표가 한 4천만 명 이 투표 인단이 되잖아요. 5천만 인구 가운데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데 쉽지 않아요. 공산당에게 넘겨주겠다고. 공산당에게 넘겨주겠다고 찍었잖아요. 절반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넘게 찍으면 절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 밤 11시 돼야지 뚜껑이 열릴 텐데 그리고 뭐 누가 이긴다고 해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측에서 이긴다 그래도 표가 절반이 되니까 제동 걸고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고 공격하겠죠. 이번에 선거할 때도 얼마나 거짓말, 야합, 중상모략 막판에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문재인 측에서요. 민주당 측에서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어요. 인권 유리는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놓고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인권을 위한다고 그러잖아요. 가보세요.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경찰이 조사하라고 넘겼어요. 경찰이 발표했어요. 에? 너희들 틀렸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찰 너희들도 야합했다고 그랬어요. 걔네들은 뭘 믿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입맛에 맞으면 맞다 그러고요. 틀리면 무조건 야합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세 번째 토론회 때 대통령 후보 토론회 때 문재인 씨가 나와가지고 자료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자료가요. 거짓말 자료들이 많았어요. 거짓말 자료들이. 그래서 국토해양부나 아니면 교육부나 거짓말 자료에 대해서 잘못된 통계와 자료를 당신이 이야기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했어요. 틀린 것은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틀린 자료 가지고 했으니까 자기식으로 만든 자료 가지고 거짓말 했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부도 선거에 개입했다. 국토부도 선거에 개입했다. 교육부도 선거에 개입했다. 이 나쁜 놈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선관위가 개입한 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객관적으로 바른 데이터가 뭐고 바른 정보가 뭐다고 밝힌 거지 이건 개입이 아니다라고 선관위는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얘네들이
성관이도 개입했다는 성관이도 계속 그렇게 갔어요. 이게 악랄한 비양심적이고 몰인간적이고 이 악으로 가득 찬 복종들이 행하는 일이거든. 누가 했는 수작이에? 북한 김정은이가 김정일이가 해왔던 거잖아요. 김일성이가 해왔던 거잖아요. 그 방법이요. 꼭 이단 신천지나 사이비가 했던 방법이 그런 것이에요. 수단,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인간들이 철없는 대학생들을 분신자살할 사람들을 찾아요. 설득을 시켜요. 네 분신자살에 죽으라고. 20살짜리, 21살짜리는 광신적이잖아요. 뭐 세뇌 좀 시켜보면 되잖아요. 자살에 죽으라고 섭외하고 찾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분신자살 했잖아. 여기저기서. 우리 때 그랬어. 우리 20 몇 년 전에. 여기저기서 분신자살에 죽었어요. 대학생들이. 뭘 알고요? 모르고. 지 부모가 죽어도 눈물 하나 안 흘리는 인간들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여중생이 하나 죽으니까 뭐 장갑차에 깔려 죽었네 울고 통곡하고 옷 찢고 막 그러잖아. 단식하고. 지 부모가 죽어도 굶지도 않는 인간들이. 왜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에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안에 꽉 찼어요. 국회의원으로도 꽉 찼고 장관들도 다 했고 한명숙이부터 해가지고 국무총리도 했고 대통령도 했고 다 했어요. 이번에 NLL 노무현이하고 그 다음에 김정일이하고 둘이 녹취록이 이제 곧 이제 오픈될 테니까 그 내용을 들어보세요. 10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은요 그냥 굽신굽신 하는 거예요. 쪽팔려서 창피해서 들을 수 없는 내용이고 거기에 NLL 부분에 내가 자기가 노무현이가 정권 가질 때 빨리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빨리 조치 취하라고 명령하고 김정일이는 그런 것이 과거의 노무현의 정체가 뭐였는지 그거에 대한 녹취록이 더 자세히 밝혀지면 다 드러나는 것이죠. 물론 그것 가지고도 이제 종북주의나 좌파나 아니 민주당은 끊임없이 덮고 물타기하고 모략하겠죠. 자기들이 물타기하면서 물타기한다고 공격하고 여론 조작했다고 공격하고 끊임없이 여론 조작을 일삼아요. 그래 정신 차리고 싸우지 않으면 이제 안 됩니다. 과거의 시대는 지났어요. 과거에 좋았던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형제들 도대체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자유는 빼앗깁니다. 우리의 자유는 빼앗겨요. 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도 주권을 내가 가진 우리가 도장 찍고 넘기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는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선택이고 판단인데요. 우리가 도장 찍어서 넘기면 4천만 표 가운데 2천만 넘게 도장 찍어 넘기면 이 땅을, 이 주권을 그러면 뭐 1,000만, 2천만은 죽어나가는 건 여반장이고 그리고 비참한 형국의 길이 이 과거의 유다가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길이 이 대한민국 땅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싸우고 그리고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 언쟁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나라도 설득시켜 놔야 돼요. 설득해 놓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총칼을 겨누게 될 거예요. 이념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설득시켜 놓지 않으면 전쟁 나면 부부가 전쟁 나면 가족이 학살할 거예요. 가족을. 이념은 그렇게 무서운 것 아니까 이념은. 그래서 광분하고 미치기 전에 설득시켜 놓고 가르쳐 놓아야 될 거예요. 최소한 그것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는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걸어갈 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제 더 기도해야 돼. 더 깨어서 기도해야 돼.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믿음 생활하게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되겠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온데 우리는 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교회를 멸살하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 좌파 종북주의 사상을 얼마나 쉽게 허용하고 받아들여 왔는지요. 또한 잘못된 정보들을 순진하게 믿고 얼마나 많이 따라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싸우기 싫어해서 싸우지 않는 통에 많은 땅, 많은 영토를 넘겨줘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에 물들도록 방치하고 넘겨주었고 우리는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관심 가지고 그것에만 아웅다웅하고 싸우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의 미래를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이 땅이 나아갈 길이 어찌 될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먼저는 주님의 자녀들 신자라고 일컫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기독교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이 김정은이의 정권을 위해 돈을 투자하고 보내고 전쟁의 야육을 부추리며 전쟁 물자를 마련하는데 돈을 보내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북한의 인권을 이야기하시고 탈북자들을 돕고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북한에 성경을 보내게 하시고 기도를 쏟게 하시고 또한 이 남한 땅에 무수하게 많이 세뇌됐고 공산주의에 심취했던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그대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누리고 뿐만 아니라 북한이 2300만의 자유를 잃고 노예살이하고 있는 북한의 동족들도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따라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공화국이라고 선포됐던 이 기도하며 제정하고 선포했던 이 선포대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가족 내 형제는요. 내 가족 내 형제는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단지 그냥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한 1000만, 2000만 죽어봐야 되는가요? 그래서 비참한 형국의 길을 한번 걸어가 봐야 되는가요? 최소한 기독교인이라면, 신자라면 봐보세요. 문재인이가 이야기하는 것과 이 박근혜 씨가 이야기하는 게 차이가 도대체 뭐냐? 그 최소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는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그럽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그럽니다. 지가 그러면 최소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신자라면 진보냐 아니면 보수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람이라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법안을 입법하려고 그러고 추진하려는 사람의 편에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가 최소한의 신앙 양심과 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증오하는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동성애 합법 법안을 추진합니다. 그게 공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성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는데 합법화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서 있는 자리가 누구 자리냐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이 기독교인이 자기가 찍는 표가 도대체 무슨 편지를 모르는 것이 이건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단지 그냥 진보냐 자유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점점 진보라는 이름 속에서 공산당의 세력이 갈수록 힘을 얻어가고 그리고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켜 왔어요.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켜 왔어요. 이제 조만간은 최근에는 이제 몇 년 전에는 공무원은 전도도 못하게 됐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요 교단에서 예수님 전하면요 바로 징계 먹고 잘립니다. 진작 몇 년 전에 그렇게 됐어요. 진작 몇 년 전에 그렇게 됐다니까요. 공적으로 이제 전도를 못하게 점점 됐어요. 이 땅의 교육의 중심은 교육의 출발과 중심은요
기독교 학교예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고 이 대한민국 미개한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어요. 일제시대 때. 그리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걸 종교사학이라고 그래요. 미션 스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문재인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미션 스쿨을 폐지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왜 너희들은 미션 스쿨 너희들은 전도하냐? 왜 너희들은 거기서 예배드리느냐? 인정할 수 없다는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당했고 사냥당해 왔어요. 그게 문재인이가 추구했던 거고 통합민주당이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이 추구했던 거거든요. 종교사학법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미션스쿨을 예배드리는 학교를 기도하는 학교를 무너뜨려 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절반 이상 성공했어요. 법도 이미 그렇게 많이 개정해 버렸고 최후 정도만 남았어요. 최후 정도만. 그것도 공약에서 끝장내버리겠다 그랬죠. 그게 세 번째 토론에서 말했던 거거든요. 세 번째 토론에서 종교사학 건들고 이야기했잖아요. 기초 지식이 없고 모르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기독교에 심각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건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지지하는 표를 찍는다? 이제는 싸워야 될 때입니다. 제가 택시를 타면, 저야 뭐 차가 없으니까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죠.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사들이 빈번하게 진보를 편들고 공산주의를 편들고 그리고 보수를 공격합니다. 욕설까지 하면서 공격해요. 저도 엊그저께 택시 타면 택시기사하고 싸웠어요. 정신 나갔느냐 당신. 왜냐하면 박근혜 씨를 지지하는 사람을 놓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하지 말아라 당신. 나도 박근혜 씨를 지지하는데 왜 욕하느냐 당신. 이게요, 단지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다 오류도 있고 다 허물투성이 문제가 있어요. 봐보세요. 공산정권은요, 오늘 이 말 했잖아요. 내일은 손바닥 뒤집고 바꿔버려요. 그 나라는 법이 없어요. 그 나라는 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최근에 별 4개짜리인가 이런 사람도 숙청시켰는 거 아시죠? 몇십 년 동안 자기 공산당을 위해 공헌했던 사람도 숙청시켜버리잖아요, 그냥. 왜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북한 군대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한 군대는 주머니를 따로 차고 있어요. 돈이 들어오는 돈 주머니가 또 있어요. 그걸 최근에 김정은이가 회수를 했어요. 누가 법이니까요? 자기가 법이니까. 그러니까 군부하고 마찰이 생겼어요. 군부의 수장을 갈아치워버리고 숙청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 돈 주머니를 다 빼앗았으니까. 이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그런다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이 종북주의 세력은 자기 시키는 것이 그 장난처럼 보입니까? 그게? 미군 철수하면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현재 일본 쪽에 좀 주둔해 있고 미국에 주둔해 있고 일어나지만 전쟁은 단기전입니다. 일주일, 2주일 안에 끝장나버려요. 다시 미군이 협력으로 들어온다 그래도 그때 이미 중국군 밀고 들어오고요. 군사력에 있어서는 북한하고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해군력도 우리가 훨씬 떨어지고 공군력도 훨씬 떨어지고 육군력도 훨씬 떨어지고요. 심지어 실탄도 우리는 일주일 쏘면 실탄 없어요. 식량요? 실제로 우리가 식량 지원을 북한이 한다 그러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쟁을 위한 물자, 쌀이나 식량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풀지 않을 뿐이지요. 전쟁 물자로 비축해서. 낮은 연방제 통일은 휴전선 38선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일 국가로서 투표하고 선거해서 두 정부 속에 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세우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은 이 주권적인 한 나라에서 없어져라는 것이에요. 정체성은 없어요. 정체성은. 말하자면 지금 북한이 추구하는 공산주의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서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말이 되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낮은 연방제 주장하는 투표도 그런 거예요. 북한은 투표율이 거의 100% 가까이 나오거든요. 97%. 그리고 거기는 2,300만이고 우리는 5천만이죠. 그걸 감안해서 투표를 한 표 한 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계산으로 4표, 4표, 뭐 아니 2표, 2표를 행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투표율이 70% 정도지요. 투표하면 무조건 북한에서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낮은 연방제에서 추구하는 거거든요. 낮은 연방제를 실현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공약이. 그러면 대한민국 땅을 공산화시키겠다는 공약이거든요. 저야 대학 다닐 때 지금의 정교조가 활동하는 초기였으니까 정교조가 내걸고 있는 타이틀은 뭐냐 그러면 참교육이에요. 참교육. 참된 교육을 하겠다고. 저도 사범대 출신이니까 참교육 배지 달고 저도 같이 데모했다니까요. 걔들의 주장이 맞는 줄 알고. 저도 한 2년을 데모했어요. 제가 있는 사범대와는 특별히 데모하고 연구한 데 지금 과기 때문에 저도 데모 1년 이상을 했어요. 저도. 걔들의 동조해서 무엇인지를 모르고 철없을 때 과 안에가 종북주의와 좌파 공산당에 영향받은 서클들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요. 그 서클들 멤버들과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상대방이 누가 오는가 예배당 가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서로 응답받자고 크리스찬 이 빨갱이 되는 선배를 데리고 예배당 가서 같이 묻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둘 다 응답 못 받고 왔지만. 같이 데모도 하고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해보니까 걔네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이 좌파가 종북주의가 주장하는 게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의 젊은 세대가 모르고 나이 든 세대도 이제 몰라요. 물론 우리 동네는 전라도는 광주는 늙은 세대고 젊은 세대고 간에 다 몰라요. 다 무지몽매해요. 무엇이 진실인지 단지 그냥 피해의식만 있는 것 같아요. 피해의식. 피해의식하고 내 자식들 목숨하고 바꿀 거냐 그 말이에요. 내 자식들의 장래하고 바꿀 거냐 그 말이에요. 한순간만 잘못하면 전쟁이 터지고 몰살되는데 한 1,000만, 2,000만 죽는 건 일도 아닌데 그 일을 풍전중간처럼 두고 이 사람들은 넋이 어떻게 나갔는지 몰라도 도대체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가족들 다 정신 차리게 다 만드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 다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요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침묵했던 보수 시대가 아니에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공산화가 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지키느냐의 문제예요. 탈북자들이 다 내려와서 이구동성으로 제발 당신들 우리나라에 돈 좀 보내지 말라 그래요. 탈북자들이요. 당신들이 돈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는 강제수용소도 잡혀가고 더 비참하고 더 고문을 당하니까 제발 한국 사람들 우리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북한에 돈 좀 보내지 말라 그래요. 탈북자들이요. 탈북자들이. 왜? 남한에서 보내는 돈이 대한민국에서 보내는 돈이 북한 주민에게 1대1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2,300만 원을 보내면 2,300만의 주민에 한 사람당 1원씩 돈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김정은에게 그 돈이 다 가요. 다 가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돈으로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재인이가 주장한 건 뭐냐 그러면요. 아무 이유 없고 까닭 없이 무상 지원이에요. 북한에.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무상 지원이에요. 아니 선거 유세하고 선거 방송하면서 그거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북한의 무상 지원. 도대체 그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북한에 우리가 돈 주면 그걸로 뭐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북한의 인민들을 먹여 살려요? 병원은 그 자료를 다 교회 카페에 실어놓았지요.
걔네들이 가지고 링겔병은 뭐예요? 맥주병 위에다가 지저분한 비닐 껍데기 씌워놓은 것이 그들의 링겔병 수준이에요. 무상 의료를 한다는 것이지요. 무상 급식, 뭐 나눠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김대중 정권 때 무수히 많은 돈을 북한에 주었을 때에 북한에 그래도 있는 장마당부터 시장 경제를 다 싸그리 몰수시키고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 북한의 공산당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김정일이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금 각 최소한에 주었던 자유까지도 완전히 다 몰수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급식으로.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최근 들어와서 이명박 대통령 때에 돈을 주지 않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상 배급인데 일하고 배급을 주는 건데 배급률이 이제 몇 프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유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를. 군인으로도 안 입고 도망가고 뛰쳐나가니까.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왕래를 해요. 1년에 200만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중국을. 휴대폰만 해도 수십만 명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휴대폰이 안 터지죠. 국경지대에 가면 터지는 거죠. 이게요, 이 한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공산주의하고요, 유럽 옛날에 동독이 가지고 있던 공산주의라든지 유럽에서는 사회주의 당과 민주주의 당이 함께 있어야 한 나라 안에. 그런데 그게 전혀 다른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지금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데요. 연방제가 뭐냐 그러면 그 첫째는 낮은 연방제를 주장해요. 낮은 연방제 나오면은 무슨 연방제가 있겠어요? 높은 연방제가 있어요. 낮은 연방제가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요. 헌법 1항, 2항, 3항, 1조, 2조, 3조에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무엇으로 규정하냐 그러면요. 한반도와 그 섬들까지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을 해요. 우리나라 헌법이 1조, 2조, 3조가요. 그런데 그 헌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문재인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은 정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빼앗긴 땅이거든요. 다시 수복해야 될 땅이고 전쟁 중이에요. 빼앗긴 땅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낮은 연방제는 뭐냐 하면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부고 걔도 정부고요. 그리고 이걸 한 국가라는 울타리 속에 넣겠다는 거예요. 한 국가라는. 그런데 둘이 북한과 남한이 도대체 일치가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동독과 서독이 가지고 있었던 견해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는 한 집안,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2300만의 그런 이상한 이런 집단이고 하나는 민주주의를 추구하거든. 하나는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하나는 민주주의를 추구해요. 그런데 이것을 동일한 이런 그래서 말하자면 연방정부를 만든 건데 연방정부는 뭐냐? 미국 연방정부 형태거든요. 연방정부면 한 국가 안에 지방 남한도 정부 하나 인정해주고 이게 한 국가 안에 두 정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한 국가 안에 두 정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땅은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뭐냐? 그럼 주한미군 철수예요. 한미 동맹 깨뜨리는 거고요. 주한미군 철수가 그것이 반드시 걸어가야 될 첫째 길이고 두 번째는 국가보안법 폐지예요. 국가보안법은 왜 존재하냐 그러면 간첩, 빨갱이, 우리나라에 있는 정보를 북한에 누설하고 넘겨주는 것, 첩자 때문에, 간첩 때문에, 매국노 때문에 필요한 게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을 지키기 위한 법이 국가보안법이, 국가를 지키기 위한 법이 국가보안법이에요. 끊임없이 문재인이나 민주당이나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어요.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이제는 빨갱이 활동은 자유로워져요. 간첩 활동은 자유로워져요.
왜? 국가보안법이 그 사람들을 잡고 감시하고 조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하길래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말 속에가 뭐가 들어있는지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NLL을 이야기하면 NLL가 영토 주권인데 그것을 포기하는 발언들을 우리 면적 영토까지도 자유롭게 넘겨주겠다는 것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왜 이해하지 못하고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주장하는데요. 지금 중국은 엊그저께 국경에다가 30만 명의 지금 중국군을 배치했고 군함 배치했고 핵 잠수함 그 다음에 비행기 다 배치했어요. 말하자면 일이 터지면 북한의 편에 서서 30만 명의 중국군이 앞장서서 같이 밀고 내려오겠다는 건데 지금 할 일 없이 쇼하려고 30만과 모든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킵니까?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한 가족이 서울 여행 가려면 돈 적게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지요. 30만 명을 국정에다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가시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국 사람들 지금은 사실은 싸워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싸워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냐 하면 비진리와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좌파와 싸워야 되고 종북주의 세력과 싸워야 되고 빨갱이와 싸워야 됩니다. 이제 오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초접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게 TV에서는요 보수하고 진보의 싸움이다 그러면 아니요. 보수 진보 싸움이 아닙니다. 자유냐 아니면 공산주의여서 나라가 황폐화되고 무너지느냐의 싸움이지 결코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투표 결과를 지켜보면서 제가 전남에 산다는 게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전라남도에 산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왜냐하면 도대체 왜 아무리 김대중에게 속아 넘어가고 아무리 노무현에게 속아 넘어가고 이렇게 미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사실을 보지 못할 수가 있느냐, 왜 이리 진실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까? 너무나 풍탄할 일이에요. 정말 하루가 사실은 힘들더라고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창피하고 어떤 면에서는 경상도 사람들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 나라의 상황은요 상상할 수 없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제 정교조가 서울시 교육감이나 교육을 잡는 것은 다행히 되지 않아서 다행이었고, 그러면 도대체 이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 그런 거예요.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요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헌법이 1조항은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 헌법을 부정합니다. 부정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낮은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가 주장했던 것은 문재인이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의 젊은 층 20대 30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한 게 뭐냐 그러면 낮은 연방제 통일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주장하는 것,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건 낮은 연방제 통일이에요. 도대체 그것이 뭔지, 이정희가 말하는 고려 연방제, 코리아 연방제가 뭔지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는 거예요. 봐보세요. 지금 낮은 연방제 통일은 누가 주장하는 거냐 그러면 북한 김정일이가 주장해왔던 거고 김일성이가 주장했던 거고 김정은이가 주장했던 거예요. 북한은 어떤 나라냐 그러면 저게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몇 개 남아있지만 뭐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요. 저건 전 세계에서 10대 종교 집단, 10대 사이비 집단으로 돼 있는 것이에요. 광신 집단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정치를 하고 사는 집단이 아니에요. 북한은 한 집안, 김정일이, 김정은이, 김일성이라는 한 집안을 위해서 2300만 명의 모든 고열을 쥐어짜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우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그러한 김일성이가 항일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 때문에 있지도 않은 항일 독립운동에 상징하는 나무들을 수천 그루를 만들어 놓고 수천 그루 속에 글자를 새겨서 수천 그루에서 한 그루만 보호하는데도 수억 원을 1년에 드려요. 방탄유리로 다 싸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많이 굶어 죽을 때는 300만 명이 굶어 죽었죠. 300만 명이.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햇볕 정책이라고 해서 김대중 정권 때 천문학적인 돈을 북한에다가 쏟아부어 줬어요. 그러면 그것이 북한 주민을 위한 거였으면 북한 주민 탈북자가 더 적어야 됩니다. 그러지요? 탈북자가 많다는 건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에 돈을 줄 때에 탈북자들은 더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돈을 주니까요. 그 돈을 가지고 북한은 무상의료 사회거든. 무상의료, 무상급식이란 말이에요. 무상급식. 무상의료와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이 뭘 주장하냐 그러면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공산주의. 북한의 무상의료는요. 북한의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데요? 무슨 나라가 북한인데요? 전쟁만 하기 위해서 준비해왔던 나라인데요. 60년을 전쟁만 위해서 살아왔던 나라가 북한 정권인데 돈이 주어지면 그걸로 물자를 만들고 전쟁 무기를 만들지요. 이번에 같이 로켓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쏴죠. 도대체 저 미사일 만들 돈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대체 바탕이 되는 건 우리가 줬던 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돈을 충분히 주니까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해치겠냐 그러면 김정은이가 몇 년 전에 화폐 개혁을 했어요. 화폐 개혁이라고요.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서 가지고 모은 돈들을 다 끌어모아 버린 거예요. 이게 돈 가져와 너희들. 돈 가져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새로 화폐를 발행하니까 그 돈은 휴지 조각 되니까 돈 신고해. 돈 바꿔줄 테니까. 돈을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어버려요. 왜요? 니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중국가 다니면서 보따리 장사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먹고 살았거든요. 북한에서 무상급식이 못 해주게 되니까.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비축했어요. 그 돈을 싸그리 화폐 개혁을 통해서 몰수해가지고 그 돈을 바탕해서 미사일 만든 거지요. 그리고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나만 너희들 돈 내놔라는 것이요. 천안함요. 천안함 북한 잠수함이 와서 폭파시켰잖아요. 어뢰 발사해가지고. 그러면 중립국들 부르고, 그죠? 전 세계 과학자들 불러가지고 이것이 무슨 일인가 조사하라 그랬어요. 에? 우리나라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전문가들이 와서 이것은 북한의 어뢰다. 그리고 확약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 사람들이 무슨 뇌물을 받아먹어서 요즘 세상에 거짓말을 해요. 북한 어뢰다 그랬고 북한에서도 그 자료들은 다 그렇게 나왔어요.
북한의 천안함을 격추시킨 잠수함 함장이나 간판장이나 총 3명이 훈장을 받았는데요. 총 3명이 영웅 칭호를 받고 훈장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함장이고 부함장이고 그다음 함장, 기관장, 간판장인가 뭐 이렇게 3명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연루된 이야기까지도 다 탈북자들이 연관되니까 가지고 나오고 자료가 있고 알게 되었어요. 이미 다 북한은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러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뭐냐 그러면 천안함 침몰했다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천안함 침몰했다고. 박근혜 씨는 천안함이 격침됐다 그랬고 문재인은 침몰했다 그랬잖아요. 침몰했다고. 스스로 그냥 안에서 뭐 관리를 못해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거짓 선전하고 학습 선전하잖아요. 누구 입장에서요? 북한 대변인인 거예요. 북한 대변인. 나는 문재인이가 돼도 이제 싸울 거예요. 싸울 거예요.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건 단지 그냥 단순하게 뭐 이념 가지고 왜 그 이념 이건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동독과 서독의 문제도 아니고 유럽에서 있는 이념 분쟁이 아니에요. 도대체 북한이 어떤 종족들인지 북한의 공산당이 도대체 무엇인지 김정은이가 무엇인지를 도대체 이해를 못해. 강제 수용소에 100만씩이나 죽여버리고 고문에 죽여버리고 지금도 수십만 명을 강제 수용소에 잡아놓고 말 안 들으면 기분 나쁘면 총살 다 시켜버리는 그 정권이 무엇인지를 기억을 못하고 알지 못하면 이 인터넷 세상에서 정보화 세상에서 어쩌자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그리고 그 정권에 남한 땅을 넘겨주자는 이야기인데 뭘 통해서요?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서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서요. 한미 동맹을 무너뜨린 걸 통해서요. 사실은 올해 2012년에 작전권을 우리가 받기로 했었어요. 군사작전권이에요.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 지휘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기로 했어요. 누가 그걸 체결했냐고 노무현이가 했지요. 그러면 봐보세요. 미국이 한국에 주둔을 하려면 미국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미국 입장에서 발 빼고 싶어요. 발 빼고 싶어요. 철수를 계속 주장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철수됐어요. 미군이 있는 건 전쟁 억제력이거든요. 왜 자기 병사들이 죽으면 전쟁해야 되니까. 그러면 작전권을 이제 우리가 12년에 받기로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명박 대통령이 2015년을 미뤘어요. 2015년으로. 작전권을 아직은 너희들이 가져라.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져야 되죠? 미국이 책임져야 되죠? 전쟁을 통솔해야 되잖아요. 작전권을 우리가 가지면 미국은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는 협조 안 해요. 요청해도 타이밍이 늦어버리고 시간이 늦어버려요. 그리고 미국의 그 전쟁 억제력, 미국의 군사력으로 사실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좌파 정권, 진보 정권이라 그러는 거죠. 그것이 5년, 10년을 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이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 반역자거든요. 국가 반역자가 대통령 선거 후보 나왔는데 반표가 나온 거예요. 반표가 국가에.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절반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문제는 그러면 우리 가족은 내가